안녕하세요. 김희성 약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호전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명현 현상이라고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친숙한 그런 용어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살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무슨 이제 운동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먹는 걸로는 무슨 요법이다 해서 많이들 시도하셨을 거예요. 무슨 자연요법이다, 면역요법이다, 해독요법이다, 영양요법이다. 일단 이러한 요법들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향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여러 가지의 호전 반응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그런 불편한 증상들을 통틀어서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와 이 호전 반응이 어떤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지 쉽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호전 반응의 대표적인 증상 제가 1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 증상이 15가지니까 원인도 15가지인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호전 반응이 뭐 15가지건 20가지건 간에 원인은 한 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실 때 혹시 평소보다 혈관이 숨어버려가지고 주사 맞았을 때 고생했던 기억 없으신가요? 그래서 괜히 이제 간호사 탓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사 맞을 때 애먹었던 기억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기 전에 많이 아플 때 있죠. 이렇게 되면 혈관이 숨어버려요.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래서 혈류순환이 잘 되지가 않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혈류 속도도 원활하면서 혈관이 제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이 호전 반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팠던 부위가 혈류순환이 되지 않고 혈관이 수축되어 있다가 이게 호전 반응이 나타나면서 혈관이 확장이 되거든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모든 반응을 이 호전 반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전 반응의 첫 번째는요, 바로 발적과 발진이에요. 발적이라 그러면 붉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픈 부위가 붉게 변해서 가끔은 이렇게 놀래면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아픈 부위가 빨갛게 변했다. 이거 염증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부분의 아픈 부위에 독소나 노폐물들이 이 혈관 안으로 흘러들면서 혈관이 확장이 돼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발열 반응입니다. 이게 호전 반응으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발적이 되면 거의 동시에 같이 따라오는 게 발열 반응이기도 하죠. 우리 몸에서는요, 이 유해한 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러스라든가 뭐 세균 같은 게 들어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버리면 얘네들이 사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체온을 올려서 이러한 유해한 독소나 노폐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으로 바로 발열 반응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부종이에요. 이게 혈관이 확장이 돼서 발적이 일어나고 발열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부종인데 이게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이 독소로 인해서 우리 몸이 손상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 수분을 붙들어매서 밖으로 배출시키지 않고 이 수분에 의해서 이 독소나 노폐물들을 중화시키는 과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부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전 반응에 있어서 우리가 부종은 아주 흔하게 만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호전 반응은요, 통증 반응이에요. 모든 호전 반응을 다 통틀어서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호전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가볍게는 두통이나 뭐 편두통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아팠던 부위가 더 심각하게 아프게 되는 그런 증상까지 모두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은 호전 반응이라는 것은 혈관 확장에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혈관이 확장이 되면 확장된 혈관 사이로 독소나 노폐물들이 많이 유입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독소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때요? 백혈구라든가 효소가 많이 쏠리게 돼요. 그래서 백혈구나 효소가 이러한 독소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통증이라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 호전 반응은 피부 가려움증을 들 수가 있어요. 이 혈관이 확장이 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그랬죠. 우리 뜨거운 데 있으면 갑자기 가려웠었던 기억 있으시죠. 이게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이게 가려움증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이 히스타민이라는 그 면역 방어 물질이 이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는데 이게 바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호전 반응으로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호전 반응 중에 또 하나가 이 현기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혈관이 확장이 되면 우리 몸은 어떨까요?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저혈압 증세가 있어서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나 어지럽다고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혈관 확장에 의한 호전 반응의 결과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련이나 저림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평소에 정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뭐 감각 이상이 있거나 뭐 수족 냉증이 심하거나 심지어는 감각 마비가 있었던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막혔던 또는 좁아진 혈관이 이게 확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호전 반응이 바로 불면이에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일시적인 건데, 이게 뇌혈관이 막혀 있다가, 그러니까 뇌혈액순환이 되지 않다가 뇌혈관이 확 열리면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건데, 우리 피곤하고 그러면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러죠. 근데 이렇게 막혀 있던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돼서 열리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반응이거든요. 이것 또한 시간이 짧게 지나면 금방 회복이 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침과 가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기관지나 폐 속에 쌓여있던 뭐 독소나 노폐물 염증들이 이게 혈관이 확장이 돼서 혈류순환이 잘 되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기침과 가래입니다. 이것 또한 시간이 금방 지나면요, 이게 없어져요. 그 다음 명현현상으로는요, 이게 뭐 코에서 콧물이나 뭐 눈에서 눈물, 그리고 뭐 눈곱, 그리고 잇몸에서 잇몸 출혈, 뭐 귀에서 귓물,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침, 가래와 비슷한 원리인데요. 특히나 중이염이 심했던 분들은 귓물이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의 안과 질환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눈에 눈곱이 더 심하게 낀다든가 뭐 눈물이 더 심하게 나온다든가 이런 일시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독소나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호전 반응입니다. 그리고 호전 반응 중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세 중에 하나가 바로 피로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양제를 먹기 전보다 더 피곤한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라면서 걱정스럽게 질문을 하세요. 이런 게 뭐 때문이냐면요, 이게 결국은 혈관이 확장이 되고 신진대사 속도가 올라가면요, 이 세포 안에 박혀있던 독소나 노폐물들이 혈액 중으로 다 녹아 나오겠죠. 그러면 혈액 중으로 녹아 나오면 이게 신장을 통해서 조금씩 배출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한꺼번에 배출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출이 되는 기간 동안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3주 정도까지는 평소보다도,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기 전보다 더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날 수 있는 또 호전 반응 중에 하나가요, 출혈 반응이에요. 이거는 물론 흔하지는 않는 건데, 이게 뭐 때문이냐면요, 우리가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럼 아픈 부위라는 것은 아픈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호전 반응에 의해서 그 부분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 그 확장된 혈관 안으로 당연히 그 손상된 세포를 복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백혈구나 효소가 몰려오겠죠. 그러면서 이 백혈구가 그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붙어 있던 이 아주 얇은 막의 모세혈관도 어느 정도는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조금 심할 때는 이제 출혈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염증 세포가 모두 사라지면요, 같이 출혈도 멈춥니다.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호전 반응이 이제 소화기계 쪽에 나타나는 또 그런 호전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스, 방귀를 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약국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영양제들이 항산화제이다 보니까 그 햇빛이나 열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껍질을 상당히 두껍게 해놓은 그런 영양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껍질이 소화가 미처 안 돼서 그렇게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외한 이 호전 반응에 의한 방귀는요, 이게 위나 장의 기능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이 혈관이 확장이 돼서 혈류순환이 잘 되면. 그래서 이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돼서 장의 운동 능력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평소보다도 가스가 많이 차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날 수 있는 호전 반응이요, 바로 설사입니다. 이것도 이 가스가 차는 원리와 거의 비슷한 과정인데요. 이게 독소나 노폐물들을 배설시키기 위해서 이 장내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노폐물이 다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지만 설사는 자연스럽게 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전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변비예요.
호전 반응 중에 하나가 뭐 설사도 있고 변비도 있네 이런 생각 드시죠? 이 변비는요, 평소에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 이 변비가 생기기가 쉬워요. 이 수분의 배출을 억제해서 이게 혈관이 확장이 돼서 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부족한 수분을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비가 생겨 있는 경우에는요, 충분하게 수분만 좀 공급을 해주면 바로 변비 증세는 완화가 됩니다. 그게 바로 호전 반응이에요. 건강해지는 과정 중에 만날 수 있는 호전 반응 다시 한번 증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발작 발진, 두 번째가 발열, 그리고 부종, 통증, 그다음에 가려움, 현기증, 그리고 기침 가래, 그 다음에 콧물, 눈물, 눈곱, 잇몸 출혈, 그리고 귓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련 저림, 불면, 그 다음에 피로감, 그 다음에 출혈, 그 다음에 방귀 가스, 그리고 설사, 변비 등이었어요. 이러한 증상들은 영양제를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과정 중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런 증세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길게 가지 않고요. 짧게는 1주, 길어봤자 3주에서 4주 안에 모두 다 해결되는 증상입니다. 네, 오늘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